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 2회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에서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할 때 보통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는데요. 벡터 방식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2번에 나오는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의 계단 현상, 바로 엘리엇 이미지죠. 요런 거나 그 다음에 비트맵을 다른 말로 레스트 방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픽셀로 정교하고 다양한 색상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번, 3번, 4번은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멀티플과 미디어의 합성을 하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는 VR, 가상현실이죠. 그죠? 이 가상현실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틀어서 우리가 VR이라고 하고, LBS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Location Based Service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실시간 TV, 생활정보, 교육방송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정보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VCS라는 것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고색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입니다. VOD는 비디오 온 디맨드라는 의미로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고, 보고 싶은 영화나 스포츠, 뉴스, 홈쇼핑 등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VOD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용어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다음 중 윈도우에서 아래 그림의 오류 검사. 자, 윈도우즈 지금 여러분들이 C 드라이브에 대한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 도구, 하드웨어, 공유, 보안, 이전 버전, 할당량 이런 탭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도구를 클릭하면 오류 검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오류 검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디스크에 대한 드라이브 오류 검사로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파일 시스템에 오류가 있나 없나를 하는 디스크 검사가 있고, 그리고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폴더나 파일의 오류를 검사해서 관련된 오류를 복구하고 디스크의 물리적 손상이나 불량 섹터를 검출하는 것이 바로 여기 검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디스크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주 좋겠죠.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오류를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죠. 문제 4번. 다음 중 윈도우즈 사용 시 메모리 램이라는 것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램이라 하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메인 메모리를 램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모리 용량 부족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메모리 용량 부족도 있고 하드웨어 용량 부족도 있는데요. 지금 램이 용량이 부족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8기가나 뭐 16기가, 64기가 이렇게 램의 용량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그리고 자동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좋겠죠. 그리고 시스템 속성 창에서 가상 메모리의 크기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디스크 정리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휴지통에 있는 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이 임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용량을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기존에 만약에
16기가가 있는 메모리였다면 이런 그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나 그 다음 임시 템포러리 파일, 인터넷 파일 이런 것들을 지움으로 해서 용량 자체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용량을 그 있던 기존의 밥그릇에다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메모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5번에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가기 아이콘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그 원본의 위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일일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기 버튼을 누름으로 해서 바탕화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죠. 원본 파일을 삭제해도 바로가기 버튼을 실행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원본이 삭제가 됐는데 바로가기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 링크이고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번호가 붙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스파이웨어나 그 밖에 원치 않은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윈도우즈 디펜더가 되겠습니다. 여기 2번에 나오는 비트라커 같은 경우는 비트라커죠. 볼륨 전체에 암호화를 제공을 해서 자료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저장소입니다. 예전에는 아카이브라고 해서 검색 엔진을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했는데요.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서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와 연결해서 자료를 유지 보관하는 것이 아카이브입니다. 멀웨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멜리셔스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멀웨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컴퓨터 사용자 몰래 시스템에 침투하거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설계된 우리가 악성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멀웨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웜이나 트로이 목마나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7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작업 표시줄을 보면요, 잠금을 설정해서 이 위치가 아래쪽에 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 위쪽으로 또는 크기 자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작업 표시줄이 표시되지 않도록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작업 표시줄이 표시가 되고 아니면 숨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에 바탕화면 보기 단추를 눌러서 바탕화면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어로피크 기능이었죠. 그리고 4번에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를 이용해서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다 했는데요. 여기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검색, 뉴스 감심사, 그 다음에 컨텐츠 버튼, 작업 표시줄 피플 표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라는 말은 없죠. 8번 다음 중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SSD, HDD와 같이 하드디스크보다 SSD를 Solid State Drive를 지금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HDD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의 읽기나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작동 소음이 없고 전력 소모도 적고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며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9번 다음 중 PC의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롬 바이오스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ROM, 리드 온리 메모리죠. 바이오스라고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 하드웨어야? 소프트웨어야 할 때 이것을 펌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 바로 바이오스고,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하는 것이 바로 롬 바이오스입니다. 그리고 3번에 램에 저장된다는 것은 램이 아니고 아까 제가 롬이라고 얘기했죠. 롬에 저장되며 펌웨어라고도 합니다.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제어 장치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트로 제어 장치에는 레지스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레지스트가 가장 데이터의 접근 속도가 빠르겠죠.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것을 바로 P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고 누상기, accumulator라고 하는 이 누상기는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주소를 기억하는 MAR, 그 다음에 내용, 버퍼를 기억하는 메모리의 버퍼 레지스터 MBR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어 장치에는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운영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운영 체제는 다른 말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윈도우즈 10입니다. 이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이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장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우리가 컴퓨터를 부팅할 때 윈도우즈 10은 램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기억장치에서 여러가지 자원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기억장치, 주변 장치, 파일 등의 관리가 주요 기능이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세스와 처리 프로세스가 있죠. 그죠?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의 평가 항목으로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등을 평가를 해서 운영체제가 조금 더 개선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 사용 및 자원의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가 하는 일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위치해서 실행한다가 잘못되었죠. 자, 12번에 다음 중 아래의 기억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입니다.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레이어를 사용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만 사용하는 쉐어웨어를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상용 소프트웨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1GB에 해당되는 것은, 자, 1GB는 지금 갑자기 기가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기억장치 용량을 표시할 때 1024를 우리가 1kB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0의 3승, 자, 10의 6승은 메가바이트, 100만 단위니까, 그죠? 그 다음에 10의 9성입니다. 이게 바로 기가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10의 12성이 테라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분류되는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료를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산술 논리를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컴퓨터겠죠. 정폭 회로를 가지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네, 아날로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컴퓨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네요. 방화벽을 설정하여 사용한다. 방화벽이에요. 자,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지 않고 삭제한다.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실행한다. 정기적으로 윈도우즈 디스크 정리를 실행한다. 디스크 정리는 실제적으로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나 임시 인터넷 파일 이런 것들을 용량을 파일을 제거를 해서 용량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그죠? 시스템을 정리해서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디스크 정리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용량을 정리할 때 하드디스크 용량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스크 정리, 디스크 검사, 디스크 조각 모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16번.
다음 중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예금 인출 및 다른 범죄에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바로 피싱이 되겠죠. 지금 피싱 같은 경우도 요새는 이렇게 금융에 관련된 피싱 말고도 보이스 피싱 말고도 스미싱이라 해서 텍스트 문자로 인해서 이렇게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스니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스니핑은 번역하면 엿보기입니다. 네트워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를 바로 스니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7번 다음 중 제어판에서 인터넷 옵션 창에 일반 탭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옵션을 보면 일반, 보안, 개인정보, 내용, 연결, 프로그램, 공급 같은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일반에 사용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은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어떻게 열까요? 그 다음에 HTML 편집은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요? 파일 연결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프로그램 탭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 웹브라우저와 HTML 편집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프로그램 탭에서 하는 일이고 일반 탭에서는 마지막 세션 또는 기본 홈페이지 그죠? 요걸 설정할 수 있고 임시 파일, 여러 번 파일 목록 쿠키 이런 것들 삭제할 수 있고 웹페이지의 색깔이나 언어, 글꼴, 접근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 탭입니다. 18번 다음 중 사물의 전자 태그를 부착을 하고 이 전자 태그를 부착한다는 것이 RFID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품에 대한 이력을 알고자 할 때 이런 RFID 태그를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을 사용해서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RFID라고 얘기를 합니다.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포매틱스의 합성어인데요. 요거는 주로 자동차 안에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 텔레매틱스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DMB 같은 경우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의 약으로서 영상이나 음성을 휴대폰 기기에서 방송하는 서비스가 DMB고 WCDMA라는 것은 와이드밴드 CDMA 약자로서 CDMA 방식을 광대역화한 기술이 WCDMA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하면은 RFID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사용하는 핑 서비스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즈 창에서 CMD 명령을 치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핑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실제적으로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까지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트레이서트라는 명령이고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알아보는 서비스는 finger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런 기능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커맨드에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원격에서 다른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번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트워크 관련 장비는 라우트나 허브 그리고 브릿지,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리피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라우트라는 것은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통신망에 연결되는 장치,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각 해선들을 통합하는 장치, 브릿지라고 하면은 랜과 랜을 연결하는 장치죠. 가교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하는 것은 모뎀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지금 하나의 출입구죠.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로 랜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컴퓨터 일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